지혁 씨, 신부는 어디 계십니까? 사회자의 목소리가 떨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단상 위에는 신랑 혼자뿐이었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꽃들은 바람에 쓸쓸히 흔들리고 있었고, 조금 전까지 울려 퍼지던 하객들의 축하 노래와 박수는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신부가 도망갔다고? 차가운 시선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지혁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찢어지는 듯했고 발밑은 꺼져 내리는 듯했어요.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내면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왜 나는 또 이렇게 버려지는 거지? 내가 선택한 길이었는데 왜 이렇게 초라한 신랑으로 남아야 하지? 모두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아. 나는 바보 같은 놈이야. 순간 머릿속을 스쳐간 기억. 사무실 안 새까만 정장을 입은 신입사원 오재진이 비아냥거리던 모습. 과장님, 이 정도도 못하세요? 아, 이래서야 언제 승진하시겠습니까? 밑에 직원들이랑 어울리기나 잘하시죠? 그날 오재진은 단 6개월 만에 낙하산으로 본부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앞에서 수년을 쌓아 올렸던 지역의 자리는 허무하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수년을 쌓아 올렸는데 저 녀석은 6개월 만에 올라가네. 아무리 해도 결국 권력과 돈 앞에서는 무너지는 건가. 지역의 자존심은 다시 부서져갔습니다. 결혼 직전 정보아의 아버지가 했던 말이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지역군, 우리 집과 결혼하면 본부장부터 시작일세. 6개월 뒤엔 상무 자리도 보장하마. 이런 기회 흔치 않네. 지역군만 결정하면 된다네. 그 말은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역은 흔들렸고 결국 사랑이 아닌 조건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신부 없는 결혼식장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결국 나도 조건을 보고 결혼하려 했던 거잖아.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었지. 그래서 이렇게 벌을 받는 건가. 은호의 고백도 차버리고 이런 선택을 했으니 결국 내 잘못이야. 며칠 전 은호가 눈을 반짝이며 고백했었습니다. 선배, 저 오래전부터 선배를 좋아했어요.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9년이나 됐어요. 하루도 안 빼놓고 선배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는 숨기고 싶지 않아요. 지역은 무심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은호야, 넌 나랑 안 어울려. 나는 내 마음 받아줄 수 없어. 우리 둘은 그냥 선배, 후배로 지내는 게 맞아. 순간 은호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꾹 참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선배 말이니까 받아들일게요. 그 장면이 떠오르자 지역의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은호야, 왜 그랬을까? 사실은 나도 내가 좋았는데 괜히 자존심 내세우고 괜히 밀어냈어. 지금 이렇게 무너져 보니 결국 생각나는 건 너뿐이야. 나는 정말 바보야. 지역이 집을 나와 헤매다 우연히 인력사무실을 보게 되었다. 지역은 공사장 일에 닥치는 대로 일을 해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지역이 승합차에서 내린 곳은 에델동산 보육원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낡은 창틀은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지역은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여기는 과거 자신이 봉사활동을 왔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봉사자로 웃으며 아이들과 놀던 기억, 따뜻하게 맞아주던 원장님의 얼굴이 겹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몸이 초라했고 막노동꾼의 차림으로 선 자신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안 돼, 이런 꼴을 원장님께 보이고 싶지 않아. 서울에 소문이라도 나면. 지역은 일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반장님, 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오늘은 일을 못하겠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반장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멀쩡해 보이는데 갑자기 허리 아프다고 빼겠다는 거야? 알겠다. 그럼 다리가 아픈 김총무를 대신 좀 데려다 주게. 서울 자재상에 볼 일이 있거든. 김총무 대신 운전해줘. 이 일은 꼭 해야 해. 지역은 마지못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서울은 그에게 여전히 두렵고 피하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김총무가 일을 보는 동안 지역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밖으로 환하게 웃으며 전화를 받는 은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자재 이번 주 안에 맞춰드릴게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은호의 목소리가 활기찼습니다. 햇살을 받으며 서 있는 은호의 얼굴은 밝고 건강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지역은 반사적으로 몸을 웅크리며 얼굴을 핸들에 묻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은호다. 저렇게 빛나는 사람 앞에 난 어떻게 서지? 난 실패자야. 은호 앞에 설 자격이 없어. 난 비겁해. 차 안에서 지역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등신 같은 새끼 바보 같은 놈, 왜 이렇게 살아, 이 바보야. 옆자리에 있던 김총무가 깜짝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예?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전 다리가 다친 거지 등신은 아니에요. 지역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멀리 흩어지고 머릿속에는 신부 없는 결혼식, 아버지의 호통, 홀로 선 단상의 모습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그는 또다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등신 같은 새끼, 바보 같은 놈. 김총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야,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야? 내려. 차 세워. 너 대체 뭐 하는 놈이야? 지역이 변명도 하기 전에 김총무는 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고 얼굴을 몇 차례 세게 때렸습니다. 지역은 맞으면서도 끝내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내뱉은 말은 모두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총무는 지역을 두고 혼자 차를 몰고 떠나버렸습니다. 지역은 길바닥에 쓰러져 한동안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면 그래도 내 편이 되어 주셨을까? 성재가 억지로라도 나를 끌고 갔다면 달라졌을까? 하지만 결국 아무도 내 곁에 남지 않았구나. 차가운 바닥에 누운 채 지역은 다시 한번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 뒤 지역의 휴대폰에 정보와의 마지막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지역 씨, 정말 미안해요. 신랑 혼자 서 있게 해서 너무 미안해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떠납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가 포상을 많이 주실 거예요. 그 포상은 지역 씨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겁니다. 지역 씨는 피해자예요. 아버지는 지역 씨를 참 많이 좋아하셨으니까요. 주시는 포상 꼭 받으세요. 지역 씨가 다시 일어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지역의 마음은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받을까 말까 포상만 받으면 모든 게 조금은 편해질지도 몰라. 돈이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건 또 똑같은 거잖아. 결국 남이 마련해준 자리에 앉는 거잖아. 조건만 보고 결혼하려 했던 그때와 뭐가 달라. 나는 또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거야. 하루 종일 지역은 그 생각을 붙잡고 괴로워했습니다. 받으면 편하다. 그래, 포상만 받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러다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또다시 무너지는 거야. 난 또 남의 힘을 빌려 사는 인생을 택하는 거야. 포상 문자를 열었다 닫았다. 마음속에서 수십 번을 뒤집었습니다. 받으면 편하다. 아니, 받으면 난 또 오재진 같은 사람이 되겠지. 결국 힘 있는 사람 뒤에 숨는 실패자가 되는 거야. 이대로는 안 돼. 밤이 깊어갈 무렵, 지역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길을 택하겠다. 묵묵히 내 손으로 쌓아 올린 길을 가겠다. 조건이 아니라 내 땀과 눈물로 서겠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포상은 받지 않겠습니다. 제 길은 제 손으로 찾겠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난 뒤에도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거웠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바로 그 무렵 지역을 찾아온 사람은 성재였습니다. 지역아, 너 왜 이렇게까지 하냐? 너답지 않아. 나랑 같이 서울 가자.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 돼. 내가 도와줄게. 성재가 애써 설득했지만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재야, 내 말 고마워. 그런데 너도 알잖아. 나 지금 이 꼴로는 어디 가도 비웃음거리야. 난 도망치고 싶지 않아. 그냥 여기서 버티고 싶어. 도망치자는 게 아니야. 넌 내 친구잖아. 은호도 널 걱정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걸 보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알아?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고집을 부리냐고. 은호의 이름이 언급되자 지역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에 굳어졌습니다. 은호는 내가 좋아하잖아. 나보다 내 곁에 있는 게 더 행복할 거야. 난 이제 그럴 자격이 없어. 성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알았다. 하지만 기억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그 이상은 내가 선택해야 해. 성재는 끝내 지역을 억지로 끌어내지 않았습니다. 지역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더 깊은 외로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 역시 나는 혼자구나. 성재조차 나를 끝까지 끌어내주지 못했어. 결국 이 길도 나 혼자 가야 하는 거야. 이른 새벽, 흙먼지와 철 냄새가 뒤섞인 공사판에서 지역은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팔에 힘이 풀려 삽이 몇 번이고 땅에 떨어졌지만 이를 악물고 다시 쥐었습니다. 장비 소리에 귀가 멍멍해지고 허리엔 통증이 날카롭게 파고들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인부들조차 그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저런 풋내기가 뭘 하겠어. 곧 나가 떨어질 거야. 하지만 지역은 묵묵히 버텼습니다. 남들이 꺼리는 허드렛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철근을 날라다 어깨가 퉁퉁 붓고 시멘트를 부어 손이 갈라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단 한 번도 중도에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인부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저 친구 꽤 버티네. 진심이 있어 보여. 송 씨가 어느 날 삽을 내려놓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자네, 건축이 뭐라고 생각하나? 매일 땀 흘리면서도 웃더군. 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이 버거운 짐을 버티는 거지? 지역은 땀에 젖은 얼굴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건축은 결국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웃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창문 너머로 웃을 수 있고 가족들이 따뜻하게 모일 수 있고 그게 제가 버티는 이유입니다. 송 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별난 말 같지만 듣고 보니 맞네. 나도 좋다. 그 말. 그날 이후 송 씨는 지역을 진심으로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또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어갔습니다. 몇 년 뒤 지역은 마침내 작은 회사를 세웠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빛나는 내일 건축. 처음에는 직원도 송 씨 한 명뿐이었습니다. 허름한 사무실 안 낡은 책상 2개와 화이트보드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도면 위에 커피 자국이 번졌고 손때 묻은 줄자가 책상 위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건, 2건. 동네의 소규모 주택 리모델링, 작은 카페 인테리어, 오래된 진료소 보수공사까지 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공사였지만 지역은 모든 프로젝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산보다 안전, 속도보다 품질을 원칙으로 걸었습니다. 입소문은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빛나는 내일 건축, 믿을만해. 대표가 진심이야. 한 번 맡기면 후회 안 해. 연말 시상식에서 지역은 지역사회공헌 부문 리모델링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작은 도서관과 보육원, 그리고 오래된 마을 시설을 정성껏 고쳐낸 공로를 인정받은 상이었지요. 마이크를 잡은 지역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함께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버텨준 동료들, 그리고 저를 끝내 포기하지 않고 믿어주신 분들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빛나는 내일 건축은 더 단단하게, 더 따뜻하게 세상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 지역의 더 화려한 날들을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